미국 샌프란시스코 화려한 금문교 뒤편에 가려진 짙은 안개는 가끔 끔찍한 비밀을 삼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50년 전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거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재탄생한 희대의 살인마 조디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산이 5번 변하는 동안 수많은 천재 암호학자와 FBI가 인생을 걸고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조롱 섞인 편지와 기괴한 암호문. 범인은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실험실로 사용했죠. 그는 당신이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이웃이었을까요? 아니면 밤늦게 퇴근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을까요? 오늘 그 끔찍했던 1960년대의 샌프란시스코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1968년 12월 20일 캘리포니아의 밤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9살 데이비드 파라데이와 16살 베티루 젠슨. 그들에게 이 밤은 생애 첫 정식 데이트가 약속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낭만적인 야경을 보기 위해 연인들의 거리라 불리던 한적한 허먼 로드에 차를 세웠죠.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밤 11시 15분 정적을 깨고 어둠 속에서 낯선 헤드라이트가 다가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엔 그저 다른 연인들이나 순찰차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낯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총구를 켜놓습니다. 그는 도망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먼저 자동차 타이어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굉음과 함께 아이들의 낭만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죠. 남자는 차 밖으로 나온 데이비드의 머리를 관통시켰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던 베티의 등 뒤로 정확히 5발의 총탄을 더 날렸습니다. 훗날 수사관들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탄환 표면에서 라이트 전구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범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움직이는 타겟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구 끝에 전등을 테이프로 직접 감아두었던 겁니다.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이었습니다. 공포가 잊혀가던 6개월 후 블루록 스프링스 공원에서 다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엔 마이클과 달린이라는 커플이었습니다. 범인은 지난번과 똑같이 손전등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뒤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이클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증언했죠. 통통한 체격에 안경을 쓴 남자.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일은 사건 발생 40분 뒤에 벌어집니다. 벨레이오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로봇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작년 사건도 내가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즉시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지는 피해자들이 실려간 병원에서 고작 3블록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구급차가 비명을 지르며 지나가는 그 아수라장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1969년 10월 택시기사 폴스틴이 살해당했을 때였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경찰은 피 묻은 옷을 입고
태연하게 걸어가던 백인 남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흘러나옵니다. 용의자는 흑인이다. 흑인을 찾아라. 경찰은 눈앞에 백인 남자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그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조디악은 나중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비웃으며 경찰 놈들은 내 눈앞에서 멍청하게 서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숨진 홀스틴의 셔츠 뒷자락을 잘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며칠 뒤 신문사에 이 피 묻은 셔츠 조각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날 경찰이 무전기의 오류를 무시하고 그 남자를 한 번만 더 검문했더라면 50년의 미스터리는 그날 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조디악은 이제 살인을 넘어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에 도착한 기묘한 기호들. 그는 408개의 암호를 보내며 이걸 신문에 싣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12명을 더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주일 뒤 풀린 암호문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정말 즐겁다. 사후 세계에서 그들은 모두 내 노예가 될 것이다. 조디악의 광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신문사에 아주 정교한 설계도 하나를 보냈습니다. 바로 스쿨버스를 폭파하기 위한 급조 폭발물 설계도였습니다. 아침에 스쿨버스 타이어를 쏴서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하나씩 튕겨버리겠다. 이 편지가 공개되자 샌프란시스코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경찰차들이 모든 스쿨버스를 호위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죠. 그는 단 한 통의 편지로 도시 전체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1969년 9월 평화로운 베리사 호수에서 가장 기괴한 퍼포먼스가 벌어집니다. 소풍을 즐기던 커플 앞에 검은색 처형자 복면을 쓴 거구가 나타납니다. 가슴에는 하얀색 조디악 문양이 선명했죠. 그는 피해자들을 포박한 뒤 총이 아닌 30cm가 넘는 장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디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잔인하게 난도질한 뒤 그는 떠나기 전 피해자의 자동차 문에 자신의 범행 날짜들을 꼼꼼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역사가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군 전문가까지 동원했지만 조디악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투명한 본드를 발라 지문을 숨겼습니다. 1960년대는 DNA 수사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고 수사관들은 범인이 던져준 미끼에 낚여 안개 속을 헤맸습니다. 유일하게 경찰을 흥분시켰던 용의자 아서 리 앨런. 이름부터 소름 돋는 조디악 시계. 그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조디악이라는 브랜드의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계의 로고는 조디악이라는 범죄자가 자신의 표식으로 사용했던 문양과 똑같습니다. 범인의 이름과 문양의 모티브가 그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끔찍한 범행 예고. 앨런의 친구였던 돈 체니의 증언에 따르면 앨런은 첫 살인이 일어나기 전인 1968년에 이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냥하고 싶다. 커플들이 단차를 쏘고 경찰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은 조디악이라고 부를 거야. 이 증언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장에 남겨진 것과 똑같은 군화. 베리사 호수 살인 현장에는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
이는 당시 미군에 납품되던 윙 워커라는 특수 군화였습니다. 조사 결과 앨런은 해군 출신이었고 실제로 그 사이즈의 군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민과 일치하는 취미와 기술, 그는 폭발물 제조에 능숙했고 암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디악이 보낸 편지 속 폭탄 설계도와 앨런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화학약품, 폭탄 제조 서적들은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디악의 편지에 등장하는 오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표기와 똑같은 오타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칼과 사라진 알리바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직장에 무단 결석하거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특히 베리사 호수 사건 당일 그는 온몸에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에게 개를 잡다가 베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개잡이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개를 잡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기간이거나 일반인이 그 방식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즉, 개 잡다가 다쳤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알리바이였던 거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토스키 형사나 주변 인물들이 조사했을 때 앨런이 개를 잡으러 갔다는 장소에 해수 온도나 상황이 개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생존자의 직접적인 지목. 1991년 두 번째 사건의 생존자인 마이클 메조는 20년이 지난 후 경찰이 보여준 용의자 사진들 중 아서 리 앨런을 단번에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저에게 총을 쏜 남자가 바로 이 얼굴입니다. 타이밍 기막힌 죽음. 1992년 검찰이 앨런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준비하던 중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수색한 지하실에서는 조디악이 썼던 것과 유사한 타자기와 각종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피고인이 사라진 상태라 수사는 영원히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조디악의 진짜 정체가 아서 리 앨런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이것이 조디악이 1970년 4월 20일에 보낸 편지에 포함되어 있던 Z13 암호문입니다. 조디악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고 주장하는 암호이며 암호가 너무 짧은 바람에 아직까지 해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암호를 해독하고 미국의 한 도시를 농락한 조디악의 진짜 이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주제와 미스터리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